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근혜 67세입니다.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이허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불허 의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의결, 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심의위는 박 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벌써 2년 넘었습니다. 지금 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 총선에 불법 개입했다 하는 혐의로 징역 2년입니다. 그런데 징역 2년을 다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2년이 넘었거든요. 구속된 지. 그렇다면 보석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량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직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죄가 확정되면 30년이 넘습니다. 30년 이상. 그럼 약 10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분이 연쇄살인을 했느냐, 뇌물을 한 1,000억 원 받았느냐, 해외에 비자금을 만들어 놓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정적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납치해오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 정도 죄가 아니면은 징역 30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주로 그 뇌물죄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는 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을 받다가 보석이 허가되어 가지고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지사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집으로 거주 제한이 딱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직계 가족만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와 김경수 씨에 대한 법의 느슨한 조치,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라는 겁니다. 이런 법치를 계급적 법치라고 합니다. 법을 계급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범죄 혐의와 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비교하면 누가
국가에 더 해를 끼쳤느냐라고 저보고 판단하라면 저는 단연코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가 훨씬 더 무겁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입니다. 민주주의가 국가에서 가장 큰 부정은 선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하다가 물러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은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고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몰랐다가 4.19로서 물러났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와 드루킹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공모 조직이라는 게 한 게 뭐냐면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아주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댓글 조작, 즉 호감, 비호감 조작 건수가 8천만 건입니다. 8천만 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작년 지방선거에도 같은 수법을 쓸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오사카 총경사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사카 총경사 자리를 요구한 것은 그 자리에 경공모 조직에 속한 이 M&A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거두어가지고 오사카 총경사 자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거두어가지고 국내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기업을 인수하려는 그런 자금 모금책으로 그 자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인사를 한 정도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국가적 범죄죠. 선거 부정 이상의 큰 부정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은 지금 보석 상태에서 창원 시내를 활보하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통증이 꼭 칼로 후비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낀다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더구나 구속기한 6개월을 여러 번 연장해 가면서 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이라는 말 속에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은 헌정질서를 바꾸겠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우리 헌법은 혁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혁명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리고 있는 총체적 헌법 무시, 헌법 파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저들이 말한 혁명입니다. 정권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저항권. 그렇게 된 다음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 과연 헌정을 잠시 중단시킬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헌정 질서라고 했을 때 헌정의
적힌 대로의 정치 스케줄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기를 불과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쫓아낼 만한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느냐? 없었죠. 탄핵 결정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일단 청와대에서 몰아낸 다음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어 민주주의가 꼭 가져야 할 관용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한이 끝나도 또 감옥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에 4일, 5일 했습니다. 형량이 징역 30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법치는 아마 조선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조에서 물러난 왕을 이렇게 대우한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인권,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의 인권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불허 결정,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할 사람은 비겁한 법률기술자들이 아니라 김정은 치하에서도 출세할 그런 법률기술자가 아니라 상식을 가진 용감한 국민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